자, 이제 우리가 조사론에 대해서 같이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실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실증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주로 이제 양적 연구 쪽하고 연결되어지면 좋겠네요. 자, 인간 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확률적 법칙을 강조한다. 맞지요? 자, 과학과 비과학을 철저히 구분하려고 한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관찰 결과를 양적 연구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연구 결과를 잠정적인 지식으로 간주한다. 이게 가설이죠. 그래서 그걸 검증해 나가고 또 변화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실증주의죠. 사회적 행동을 행위자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이건 어떤 해석주의적인 그러한 입장이다. 즉 이것은 연구 방법론으로 따지면 좀 질적 연구 방법론하고 연결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것들과 이거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5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27번 인과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이건 여러분 인과관계가 되려면 시간성, 그 다음에 상관성, 비허위성, 이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들어 있어야 되죠. 자,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시간적으로 앞서야 한다. 맞죠? 시간성입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일정한 방식으로 같이 변해야 한다. 이게 바로 상관성이죠. 독립변수가 변하니까 종속변수도 변해야 그래야 되죠. 자, 그런데 그때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변하는 게 허위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비허위적이어야 한다. 근데 허위적 관계 이어야 한다? 이거 아니네요.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빼놓고 기억, 니은만 있는 것, 2번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외적 타당도와 내적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내적 타당도라는 건 결국 그 연구 설계의 인과관계가 타당하냐라는 걸 내적 타당도라고 이야기하고요. 외적 타당도는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걸 이제 외적 타당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사전 검사 실시가 내적 타당도의 부정적, 여러분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8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우연, 그다음에 역사적 사건, 그다음에 사전 검사, 또 도구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적 타당도를 높이는 주요한 전략 중 하나는 연구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서 연구를 반복적으로 해서 결과를 축적하면 그만큼 일반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 내적 타당도가 높으면 외적 타당도가 높다?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는 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타당도 하니까 타당도니까 비슷한 거구나. 그럼 이게 높으면 이것도 높겠네? 아니요. 내적 타당도는 인과관계가 정확해야 내적 타당도가 높아지고요.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시키는 거니까 확률 표집을 해야 외적 타당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달라요. 타당도라는 데서 같은 말을 쓰지만 성격 자체가 달라요. 따라서 이거 서로 맞물려서 올라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틀린다라는 거죠. 자신이 연구 대상자라는 인식이 외적 타당도를 낮출 수 있다? 맞습니다. 내적 타당도는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정도? 이미 이야기했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근무 지역에 따른 직업 만족도의 차이 연구라는 논문의 제목에서 알 수 없는 것. 자, 근무 지역에 따라서 직업 만족도가 다르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독립변수, 이게 종속변수네요. 그럼 독립변수 알 수 있죠? 종속변수도 알 수 있죠? 통제변수? 자, 통제변수가 여기에 나왔나요? 변수라는 건 딱 2개가 나와 있는데 통제변수는 나와 있지 않죠? 따라서 알 수 없는 것, 정답은 3번이에요. 자, 분석 단위라는 것,
분석 단위라는 거는 이 근무 지역이라는 지역, 그 다음에 직업 만족도라는 개인, 또 여기도 근무 지역도 개인에게 물어보면 분석 단위는 개인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독립변수의 측정 수준, 근무 지역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는 명목형으로 물어봤겠네요. 왜냐하면 지역을 1, 대도시, 2, 소도시, 3, 이런 식으로 물어봤거나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조사했으면 무슨 지구, 무슨 지구, 무슨 지구. 이게 다 명목형 척도잖아요. 명목 독립변수의 측정 수준이 명목형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 변수는 이야기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A 연구소가 정치적 보수성을 판단할 수 있는 문항들을 상대적인 강도를 11개 점수자들이 평가해서 분류한 다음 단계로 평가자들 간의 불일치가 높은 항목을 제외한다. 그리고 각 문항 평가자로부터 받은 점수를 중위수를 가중치로 하여 어떤 정치적 보수성 척도를 구성한다.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하면 서스턴 척도예요. 서스턴 척도를 여러분 우리가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거트만 척도라는 것, 여러분 거트만 척도는 일정한 어떤 누적의 개념이 있는 게 거트만 척도이다. 보가덕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는 누적의 개념이 있는데 그게 사람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사회에 대한 어떤 이야기이다. 의미 차이는 밝냐 어둡냐라는 걸 가지고 어디쯤이냐라는 양쪽으로 나누는 거. 리코트 척도는 어떤 서열은 척도인데 보통 우리가 많이 조사하는 거 뭐뭐는 뭐뭐다라는 놓고 전혀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리커트 척도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척도들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 서스턴 척도에 대해서 몰라도 서스턴 척도는 사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토대로 해서 지금 말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만드는 게 서스턴 척도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서스턴 척도를 여러분 암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한 번 정도 이런 게 서스턴 척도이구나라는 걸 아시되 거트만 척도, 보가더스 척도, 리커트 척도, 의미 차이의 척도 이러한 척도들을 정확히 알아두는 게 보다 더 실용적이고 또 현실적이면서 또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질적 조사의 자료 수집에 대해서 옳은 것,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문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죠. 자, 심층 면접은 질적 조사하면 대표적인 게 자료 조사가 두 가지잖아요. 심층 면접, 그러니까 면접과 관찰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 연구자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를 배제하나요? 연구자 자신도 그 안에 넣고, 그래서 배제하는 게 원칙이다. 옳은 거니까 정답은 벌써 1번에서 나왔네요. 정답은 1번이고요.